지난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심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캐뉼라를 가지고 어떤 부위에 삽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캐뉼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심장 수술에서 정맥에서의 탈혈과 동맥으로의 관류를 위한 캐뉼라의 선택은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선택되게 됩니다. 먼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진단에 따른 이 수술 부위의 접근 방법에 따라서 이 캐뉼라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환자의 체표 면적을 구하고 카디악 인덱스를 곱해서 이 환자의 이 카디악 아웃풋에 맞는 캐뉼라를 선택해 주게 됩니다. 여기에서 환자에게 맞는 이 카디악 아웃풋은 이 성인과 소아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소아에서의 대사량이 성인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카디악 아웃풋을 요구하게 됩니다. 거기에 맞추어서 캐뉼라의 선택도 달라져야 합니다. 이 조직의 대사량에 따라 카디악 아웃풋에 맞지 않는 캐뉼라를 선택을 해서 이 체외순환을 운용할 경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조직의 대사 요구에 맞지 않는 작은 사이즈의 캐뉼라를 선택해서 관류량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 관류량에 따른 압력 손실의 증가로 인해서 이 혈액의 손상과 이 혈관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 혈액의 손상은 이 수술 후 출혈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캐뉼라에서 형성되는 압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캐뉼라를 선택해서 이 환자에게 충분한 혈류를 공급하고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캐뉼라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캐뉼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이 캐뉼라 자체에 형성되는 압력 손실이 이 100ml 머큐리 이상이 되는 캐뉼라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수술 부위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비너스 캐뉼라의 선택도 이 카디악 아웃풋에 맞는 크기를 선택을 해서 충분한 탈혈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. 이 정맥 탈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 수술 시야에 방해를 줄 수 있고 이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의 대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 사항입니다. 그리고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레프트 하트 벤트 카테터를 삽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레프트 벤트 캐뉼라는 이 수술 시야 확보뿐만 아니라 이 심장 안에서의 공기를 제거하고 이 완전하지 않은 심근의 이 볼륨 로딩으로 인한 디스텐전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심장 수술에서 중요한 캐뉼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술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되는 캐뉼라는 다를 수 있습니다. 사이즈가 작은 캐뉼라를 선호할 수도 있으며 그와 반대로 큰 사이즈의 캐뉼라를 선호하기도 합니다. 이 선택되는 캐뉼라의 사이즈에 따라서 체외순환사는 이 선택된 이 캐뉼라의 특성을 알고 체외순환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보시는 방정식은 이 푸아제유가 유도한 방정식으로 이 관을 흐르는 점성 유체의 유량에 관한 방정식입니다.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여러 인자들의 조건에 따라서 유량을 변화시키게 됩니다.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이 점성을 가지고 있는 혈액이 캐뉼라 및 튜빙 그리고 인공장치를 통과해서 순환하기 때문에 체외순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보시는 여러가지 이런 인자들을 이용을 해서 이 체외순환 중 사용하게 되는 인공장치에 대한 압력 손실 및 여러가지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이 어떠한 관을 이 A에서 이 B까지 이 점성이 있는 유체가 통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F는 이 플로우 레이트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 P1은 유체가 유입될 때의 압력을 나타내고 P2는 이 유체가 빠져나오면서 발생되는 압력입니다. 이 P1과 P2 사이의 여러 조건에 의해서 이 압력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. 이 L은 원통형의 길이이고 이 R은 원통의 반경입니다. 이 푸아제이유의 방정식을 살펴보면
이 퍼퓨전 플로우는 이 델타 P, 즉 이 압력의 변화를 이 좌변에 위치하고 이 우변에 있는 여러 인자들이 비례관계인지 반비례관계인지 확인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. 이 우변의 인자들은 이 보시는 것처럼 분모와 분자로 나뉘게 되고, 이 분모의 수치가 변하는 경우에는 이 좌변과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, 이 분자의 수치가 변하는 경우에는 좌변과 비례해서 변하게 됩니다. 인자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, 이 튜빙의 이 길이는 이 방정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라인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이 압력의 변화, 즉 이 압력 손실은 증가하게 되고, 이 압력 손실이 증가하게 되고 이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는 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압력의 변화가 커지는 조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플로우 레이트는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론상으로 체외순환 중 튜빙 라인이 짧아질수록 압력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플로우 레이트는 증가하게 됩니다. 다음으로 점성이 있는 유체가 관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점도에 대한 영향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. 이 방정식에 생각을 확인해보면 이 점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압력의 변화, 즉 압력 손실은 증가하게 되고 이 플로우 레이트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체외순환 중 혈관 내에서 점도를 형성하는 가장 주된 인자는 적혈구입니다. 방정식에도 알 수 있듯이 이 적혈구의 수치가 높다면 압력 손실은 증가하게 되고 플로우 레이트는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체외순환 중 적정한 헤마토크릿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체외순환에서 25% 전후입니다. 너무 높은 헤마토크릿은 인공회로와 인공펌프를 통과하면서 이 혈액 손상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을 하지만 심장수술 중에는 인위적으로 체온을 낮추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유체의 점도는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이 혈액 손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체외순환 중 이 점도의 증가는 이 페리페럴 퍼퓨전, 즉 이 조직 관류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 조직의 산소 전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체온까지 저하가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위적인 혈이석을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. 이 혈이석 관련 이론은 좀 더 자세하게 다른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정식에서 이 튜빙의 반경은 플로우 레이트 및 압력의 변화를 가장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인자입니다. 이 반경의 4제곱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. 만약 반경이 2배가 증가를 하는 경우 이 압력 손실은 이 16배가 감소하게 되고 플로우 레이트는 16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. 반경이 만약에 반으로 줄었을 경우에는 2분의 1로 줄어드는 경우 압력 손실은 16배가 증가하게 되고 이 튜빙을 통과하는 플로우 레이트는 16배가 감소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체외순환 과정에서 생각을 해야 할 점은 모든 인공장치들은 항상 일정한 크기와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. 즉, 이 체외순환 조건이 매번 수술에서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체외순환 중 가장 이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플로우의 증감과 압력 손실을 일으키는 곳은 혈관입니다. 그래서 혈관의 반경을 조절해 줌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말초 조직의 퍼퓨전 플로우와 이 혈압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이 체외순환에서 혈액이 통과하는 튜빙은 2분의 1인치, 8분의 3인치, 4분의 1인치, 16분의 3인치, 8분의 1인치로 총 5개의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어른에서보다는 소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튜빙에서 이 직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력 손실은 증가하게 되고 플로우 레이트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. 소아에서는 특히 이 튜빙 라인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라인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압력 손실은 감소하고 이 플로우 레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소아에서는 튜빙 회로와 캐놀라의 압력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 회로에서 측정되는 정상 압력은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훨씬 높게 형성된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. 이 결과적으로 체외순환 중 플로우 레이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인자들의 압력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
라인의 길이는 짧아져야 하고 유체, 즉 이 혈액의 점도는 감소해야 하고 이 튜빙 사이즈는 커져야 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 그림은 아티리얼 캐놀라와 이 비너스 캐놀라의 이 플로우 레이트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아티리얼 캐놀라의 경우는 이 A에서 B를 혈액이 통과하면서 캐놀라의 반경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압력 손실은 증가하게 됩니다. 이 압력 손실만큼 이 B 부분에서 발생되는 속도는 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. 이런 부분은 이 성인에서 사용하는 캐놀라보다 소아에서 사용하는 캐놀라에서 더욱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. 이 하단의 그림은 이 비너스 캐놀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라이트 에이티륨의 압력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삽관되는 캐놀라에서의 압력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비너스 캐놀라의 삽관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이 A 부분이 가장 작고 점점 이 루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에서는 아티리얼 캐놀라보다는 항상 큰 사이즈의 캐놀라를 선택해 주어야 이 원활한 정맥 타혈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에서 프리로드와 애프터로드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체순환 과정에서 아티리얼 캐놀라로 관류된 혈액이 라이트 에이티륨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라이트 에이티륨의 프리로드는 증가하게 됩니다. 만약 비너스 캐놀라의 A 부분에 해당하는 이 루멘 사이즈가 작다면 캐놀라 자체에서 애프터로드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이 원활한 타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. 이 부분은 프레셔 로스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ECLS 운용 시 삽관되는 캐놀라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외국에서는 이 여러 제조사에서 여러 종류의 캐놀라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캐놀라에 대해서 이 M넘버라는 수치로 개량을 해서 이 환자의 캐놀라의 선택에 있어서 이 압력 손실과 그에 따른 플로우 레이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표를 살펴보면 이 왼쪽 표는 이 여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캐놀라의 사이즈와 사이즈와 길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캐놀라의 사이즈와 이 캐놀라의 길이에 따라 개량된 이 M넘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플로우의 이 100cm H2O의 의미는 이 환자의 심장 위치에서 이 사이폰 이펙트에 적용되는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100cm H2O일 때 이 M넘버에 따른 각 캐놀라의 플로우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사이폰 이펙트란 이 액체가 관을 통과할 때 어떤 펌프의 작용에 도움 없이 이 중력에 대항해서 이동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. 이 사이폰 이펙트가 작용을 하려면 이 적정 높이가 유지되어야 합니다. 체외순환 과정에서 사이폰 이펙트는 주로 정맥 타혈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체외순환 인공장치인 리저버를 살펴보면 비너스 캐놀라가 삽관되어 있는 라이트 에이티륨에서 리저버로 이 혈액의 원활한 드레인을 위해서는 이 심장과 혈액 저장소인 리저버의 높이차, 즉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최소 60cm H2O 이상 형성되어야 원활한 드레인이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 정맥 시스템에 삽관되는 캐놀라의 경우 이 원활한 사이폰 이펙트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 캐놀라의 사이즈가 아티리얼 캐놀라보다 큰 이유이고 이 환자보다 리저버가 낮게 위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활한 정맥 타혈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VABD, 즉 이 비너스 드레니지 어시스트 디바이스도 이 정맥 캐놀라의 크기가 작거나 사이폰 이펙트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다시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100cm H2O의 프레셔 그라디언트에서 이 각 캐놀라에 대한 적정 플로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M넘버의 수치가 클수록 플로우 레이트는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오른쪽 그림은 이 왼쪽은 주로 성인용 캐놀라에 적용되는 수치를 나타내고 이 오른쪽은 소아에서 사용되는 캐놀라를 가지고 측정한 수치입니다. 이 성인의 경우 X축의 분당 관류량에 따른 이 Y축의
이 프레셔, 이 압력 손실을 나타내는 표입니다. 이 오른쪽에 위치한 이 수치들은 분당 플로우 레이트와 이 압력 손실을 변환을 해서 이 M넘버라는 수치로 나타낸 값입니다.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압력 손실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이 캐놀라를 선택을 할 때 이 각각의 캐놀라에서 형성되는 자체의 압력 손실이 이 100mm 머큐리 이상이 되는 캐놀라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혈액 손상과 혈관의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. ECLS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약 이 환자의 카디악 아웃풋이 분당 5000ml의 관류량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자체 캐놀라의 압력 손실이 이 100mm 머큐리 이하인 M넘버를 확인을 해보면 2.5 그래프에서 프레셔 로스 이 50mm 머큐리를 형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혈액의 손상이 없이 ECLS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M넘버 2.5에 해당하는 캐놀라를 선택해주면 될 것입니다. 이 바이오메디커스의 아티렐 캐놀라는 여기 표에서 확인을 해보면 21이나 23프렌치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, 이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는 25프렌치 이상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. 만약 ECLS 운영 시 이 환자의 카디악 아웃풋에 맞지 않게 이 15프렌치의 아티렐 캐놀라를 선택을 해서 관류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M넘버가 3.3이고 플로우 레이트는 분당 2.2L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높은 압력 손실로 인해서 ECLS와 같은 이 장기간의 체외순환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. M넘버를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티렐 캐놀라의 경우는 이 같은 10프렌치라도 이 캐놀라의 길이에 따라서 이 M넘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에는 이 같은 10프렌치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바이오메디커스는 길이가 25cm이고 이 엘캐스의 경우에는 12cm로 길이가 짧지만 이 3.90에 같은 M넘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바이오메디커스의 캐놀라가 길이가 더 길지만 같은 M넘버를 보이는 것은 이 바이오메디커스 캐놀라에 이 사이드홀이 존재를 해서 이 압력 손실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. 이 같은 M넘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동일한 관류량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이 표는 이 베노 아트리알 바이패스 및 이 베노 바이패스에서 이 환자의 몸무게 및 이 삽관되는 이 장소에 따라서 이 선택할 수 있는 캐놀라의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 환자에 대한 허용 관류량입니다.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7kg 이하는 이 120에서 분당 kg당 200ml의 관류량이 필요하게 되고, 이 7에서 10kg의 경우에는 100에서 150, 10에서 20kg의 경우에는 80에서 120, 20에서 25kg의 경우에는 100, 25kg 이상의 경우에는 분당 kg당 80ml의 관류량이 필요하게 됩니다. 이 환자의 대사량에 따라서 관류량이 정해지는데 이 소아에서는 성인의 2배 이상의 관류량이 필요합니다. 이런 관류량을 기준으로 이 몸무게에 따라 필요한 카디악 아웃풋이 설정되게 되는데, 이 성인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66에서 이 70kg의 이 몸무게를 가진 환자를 이 베노 아트리알 바이패스를 한다고 시행을 했을 때 이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 비너스는 보시면 27프렌치, 아트리알은 21프렌치를 사용할 것을 이 표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. ECLS 운영함에 있어 충분한 관류량의 유지는 이 환자의 심장 회복에 있어서 중요합니다. 여러가지 조건을 생각을 해야 하겠지만 이 환자의 관류량에 맞는 가장 큰 사이즈의 캐놀라를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심장 수술 또는 ECLS에서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해줄 수 없는 캐놀라를 사용하게 되면 이 혈액 손상뿐만 아니라 이 조직에서의 대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캐놀라의 선택은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.
이 슬라이드는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캐놀라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캐놀라 또는 이 튜빙 라인에서 이 외경과 이 내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이 심장 혈관에 삽관되는 캐놀라 사이즈의 선택에 있어서 이 외경이 기준이 됩니다. 이 심장 혈관에 삽관되는 캐놀라가 만약 이 내경이 기준이 되게 되면 이 캐놀라마다 외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삽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캐놀라는 이 외경이 이 바깥에 이 외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여러 제조사에서 공급되는 캐놀라는 이 내경을 넓혀서 압력 손실을 줄이고 더 많은 플로우 레이트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튜브의 두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튜브의 두께를 너무 또 줄이게 되면 이 쉽게 휘어지고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튜브 시크니스에 이렇게 와이어를 리인포스해서 강도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. 이 각 제조사마다 이 같은 사이즈의 캐놀라라고 할지라도 이 각 플로우 레이트에 따른 압력 손실은 다르게 됩니다. 하지만 반대로 이 혈액이 지나가는 튜빙 라인은 이 내경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. 튜빙은 내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튜브의 두께가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체순환 과정에서 이 롤러 펌프에 감겨있는 라인의 오클루전의 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 수술마다 다시 시행을 해야 합니다. 이 아티랄 캐놀라와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비교를 했을 때 이 같은 사이즈의 캐놀라를 할지라도 이 푸아제유 방정식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이드홀의 여부에 따라서 이 압력 손실은 줄어들기 때문에 플로우 레이트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. 이 체외순환 전반의 과정에서 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압력 손실이 높은 캐놀라를 선택을 해서 이 환자에게 필요한 관류량을 유지해주는 과정에서는 이 jet플로우의 형성으로 인한 이 혈액의 손상과 이 혈관 손상을 동시에 일으킬 수도 있으며 이 혈액 손상으로 인한 이 수술 또는 ECLS 과정에서 이 지속적인 성분 수혈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리고 올가한 디스펑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압력 손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적정 플로우 레이트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캐놀라를 선택을 하고 이 충분한 관류량을 통해서 이 환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압력 손실 그래프를 가지고 이 심장수술에서 사용되는 캐놀라를 선택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